안녕하세요. 저는 딱 1년 전 이혼한 30대 직장인입니다. 남들은 결혼기념일을 챙긴다지만 저는 전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된 이혼한 날을 기념하고 싶어서 제 사연을 용기 내 보내봅니다. 이혼하고 나서 주변 가족들, 아니 친구들은 저보고 현명한 이혼을 했다고들 합니다. 남편이나 거지 같은 시월도 참아가며 10년이고 20년이고 사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애 낳기 전에 아니다 싶어 빠르게 이혼했어요. 결혼 전에는 당연하게도 내 남편과 시댁은 이만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 준비하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따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적도 없었고 상견례 이후 큰 간섭을 한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바로 시댁이 가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에 비하면 시댁은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퇴직하고 나서 차린 식당이 망하는 바람에 있던 집도 팔고 전세살이 하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들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 도움을 거의 못 받은 거 알고 결혼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직장이 든든했고 저 역시 직장을 다녔던지라 시댁의 경제적인 도움 못 받는 게 크게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쪽이든 조금 더 여유 있는 쪽이 조금 더 보태면 어떠랴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그렇다고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월등히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친정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마는 어린이집 원장님이세요. 두 분 사는 집 있고 노후다 마련해 놓으셨죠. 아빠가 저랑 제 동생 앞으로 어릴 때부터 청약 부은 걸로 청약에 성공해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집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는 부모님이 대출금을 갚아주셨지만 직장 다니면서 제가 모두 갚았고요. 아빠가 할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도 꽤 되었던지라 저는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란 편이에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요. 그렇게 자라서인가 결혼하고 나서의 삶이 결혼 전과 너무나 달라지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미리 당부드리자면 저는 시댁이 가난하거나 어렵다면 결혼을 2번, 3번 고민해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가 돈이 없으면 그 가난이 자식에게 어떻게든 영향이 온다는 거 제가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결혼 초반에 저는 시댁을 겪으면서 알았습니다. 결혼 전 시모가 저에게 보여줬던 것들이 진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걸요. 시어머니는 제가 처음에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도 어머니는 제게 너무나 다정한 태도로 말을 건네셨고 결혼 준비도 도움이 많이 못 준다는 걸 미안하다고 하셨는데요. 남자친구에게 들었는지 결혼할 때 신혼집은 어찌할 거냐며 넌지시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현수가 그러던데 네 명의로 집이 벌써 있다며? 얘기 들었겠지만 우리가 너희 집 해줄 정도로 지금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안 돼. 네 신우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 그 애가 먼저 결혼하는 바람에 상황이 이렇게 돼서 어쩌면 좋냐? 미안한 말이지만 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집에서 너희 시작하려는 게 맞는가 해서 말이야. 혹시 그 집 놔두고 다른 집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 제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아직 세입자가 있긴 했지만 이듬해 봄쯤에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라 마침 결혼 시기와 비슷해서 겹치긴 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을 전세로 계속 주고 저희는 직장 근처로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얻을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목돈을 지원해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받고 시작해야 하는 건데 그건 또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고민했던 거라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내년 봄에는 전세 계약이 끝나서요. 세입자 나가고 나면 저희가 들어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현수 오빠랑 상의한 거니까 집 문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 그러니? 다행이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며칠 밤을 잠을 못 잡지 뭐니. 근데 마침 현수가 집은 걱정 말라 그러면서 네가 집이 있다고 하는 거야. 네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 역 근처라서 처음보다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정말 어쩜 그리 똑똑하게 준비를 해놓은 거니? 네 명이라는 아파트 그거 얼마인가 알아봤는데 지금 팔아도 집 2채는 거뜬히 사겠더라. 다 저희 부모님 덕분이죠.
저 어릴 때부터 준비해 주신 거라서요. 어머니는 제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이미 가격 조사까지 끝내놓으신 듯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 신혼집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다 했을 뿐이었는데요.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 어머니는 제가 가진 집이며 저희 친정 재산에 대해 꿍꿍이가 많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때는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눈치 보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저에게 맞춰주셨고 상견례 때도 양가 어르신들 오고 가는 대화에도 문제 없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결혼 날짜 잡고 결혼 준비할 때 친정엄마가 딱 한 번 속내를 내비치신 적은 있었습니다. 너희 시댁은 아무리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면서 왜 돈 한 푼도 안 쓰려고 하는 거니? 그 집의 장남이고 첫 혼사인데 너무하지 싶다. 엄마가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야. 어차피 시댁에서 하는 만큼 우리도 맞춰줘야 하는 거니 간소하게 하면 나도 편하고 좋지. 그래도 집을 우리가 하는데 너 예물이라도 좀 마음에 드는 거 해주셨으면 좋으련만. 엄마 말에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엄마 심정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딸 시집 보내는데 이것저것 못해줘서 안달인데 시어머니는 아들 장가 보내면서 돈 없다는 말만 하시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라는 게 속상하셨던 모양입니다. 게다가 엄마 주변 친구들 결혼하는 거 보면 제가 유난히 기우는 결혼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시긴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저의 의사를 가장 존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싫다 소리 나오는 거 아닌 이상 부모님은 자식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게 지켜봐줘야 한다는 입장이셨습니다. 자잘한 문제 빼고는 큰 걸림돌 없이 결혼을 하긴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남편과 내가 둘이서만 잘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물론 싱글일 때와 똑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니 상대방의 가족이며 생활 방식이며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 전과 180도 달라진 어머니의 태도를 감당하는 게 점점 버거워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시누이와 함께 저희 신혼집을 구경하러 오셨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나름 준비한답시고 음식도 해서 어머니와 시누이에게 대접하고 싶었는데요. 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는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시고는 생각지도 못한 잔소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무리 내가 니들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랬다지만 너도 참 안목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아니 가구며 가전이며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서 쓸 생각을 해야지. 가구가 저게 뭐야? 저런 싸구려는 이사 한 번 하고 나면 다 부서져 버리겠구나. 가구랑 가전이 하나같이 싸구려라며 혀를 차셨고 심지어 냉장고는 용량이 적다며 타박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순간 울컥했지만 꾹 참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혼수는 현수 오빠가 거의 장만한 거예요. 제가 여기 세입자 내보내면서 보증금 돌려주느라 돈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맞추다 보니 너무 비싼 건 못 샀어요. 하지만 제 말을 들은 어머니가 순간 불쾌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산 거니까 잔소리 마라 이런 거야? 우리가 해준 게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네? 하며 갑자기 화를 내시길래 깜짝 놀란 저는 다급히 어머니에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죄송하다 사과드렸습니다. 그전까지는 저에게 싫은 소리를 거의 하신 적이 없었기에 저한테는 어머니의 잔소리에 적잖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 보태준 거 없으니 나는 더 이상은 말 안 하마. 뭐 니들이 살 집인데 내가 더 말해서 뭐 하겠니? 그런데 같이 온 시누이와 어머니가 제가 식사 준비를 하는 동안 황당한 대화를 하는 걸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 엄마, 이 집이 역세권의 초품하래. 분양은 3억대 있는데 지금 9억이 넘더라. 쇠언니 집은 충수도 높아서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는데? 어머, 처음 분양받을 때보다 3배가 넘게 오른 거네? 세상에. 너희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분양이라도 받아놓을 걸 그랬다. 그렇지? 아우, 엄마.
요즘은 돈 없으면 집도 못 사. 그냥 전세나 월세 살다가 돈 모아 집 사려고 해도 집값이 너무 올라버리니까 더는 못 사는 거지. 암튼 세연이는 정말 똑똑하게 잘해놓은 거네. 오빠가 복 받은 거지 뭐. 아, 나는 언제 내 집 마련하나 몰라. 지긋지긋한 월세살이 벗어날 수는 없을까? 얘는 그걸 말이라고 해? 너도 얼른 집 살 수 있어. 걱정 마. 엄마가 다 생각이 있으니까. 내 집을 두고 자기들이 왜 올랐느니 대화를 나누는 건지 살짝 불쾌했지만 못 들은 척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 대화는 거의 못 듣기도 했고요. 살짝 불쾌하긴 했는데 딱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넘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시댁과 저희 집이 30분 거리로 그리 가까운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니가 신혼집에 오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저한테 살림 간섭을 하시거나 자잘한 잔소리를 하는 건 참을 수 있었는데요. 유독 제가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은근히 경제적으로 기대는 일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맏며느리인데다 아무래도 아들 하나뿐이고 또 집안 대소사를 다 챙겨야 하다 보니 저한테 의지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는 건 짐작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첫 명절에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은 조금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된 거니까 가족들 간에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돕고 잘 지냈으면 한다. 결혼 전에 현수가 말했는지 모르겠다만 생활비를 받아 쓴 게 있어. 그래서 너희도 이달부터는 부모한테 효도한다 생각하고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렴. 대뜸 매달 용돈을 달라고 하시는데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은 당연한 듯 생각했는지 심지어 제가 그래도 100만 원씩 드렸는데 이거 가지고 생활이 되겠어요? 이러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직 아버지가 돈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상관없다며 그 정도로 양심 없는 시어머니 아니라면서 호탕하게 웃으셨지만 모자간의 그 대화 듣는 내 속은 열불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맞벌이를 한다지만 우리가 월에 1,000만 원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친정에서는 제가 용돈을 드린다고 해도 싫다고 마다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매달 월급 받듯이 50만 원씩이나 되는 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우리가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월 50을 드려? 당신이 결혼하면서 쓴 카드도 아직 갖고 있는 거 어머님이 모르시나?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다고 조금씩만 드리겠다고 말을 했어야지. 그런 말을 내가 하긴 어렵잖아. 결혼 전에는 내가 100만 원씩 드려도 잘만 살았어. 우리 둘이 그래도 500 넘게 벌면서 어떻게 부모님한테 50만 원도 안 주냐? 어머니도 우리 대출 같은 거 없다는 거 다 아시는데. 그럼 우리 부모님도 똑같이 드리지 그래? 그럼 100만 원 나가는 거네. 이래도 부담 안 가는 금액이야? 오빠는 당연히 오빠네 부모님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나 봐? 우리 부모님은 부모도 아니냐? 야, 그렇게 아까우면 각자 관리해. 내 월급에서 우리 부모님 드릴 테니까 너는 너희 부모님 챙기면 되겠네. 뭐? 각자 돈 관리하자는 거야? 오빠 정말 다시 봤다. 결혼 전에는 나한테 다 맡기겠다더니 그런 문제는 미리 상의도 안 하고 결국 각자 생활하자 이거네?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주는 돈 아까워하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 부모님 내가 돈 안 드리면 제대로 반찬도 못 사드셔. 내 동생은 집 살 돈 모으느라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도 없을 거라고. 시부모님 용돈 문제로 결혼한 이후 가장 크게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50만 원을 드리기로 했지만 어머니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드리는 용돈 외에도 각종 경조사며 병원비를 저희에게 부담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화가 나는 건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꼬박꼬박 오셔서는 매번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신 가족들이 일주일치 먹는 부식비를 제가 계산하게 하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저도 넘어갔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시겠지만 마트 가서 장 보는 거 얼마 사는 거 없어도 20만 원 넘기는 거 우습잖아요? 저희는 맞벌이라 집에서 거의 먹을 일이 없는데
대부분 시댁 가족들 먹는 거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정말 짜증나는 게 결혼해서 둘이 벌면 더 많이 버니까 저축도 많이 할 거라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근데 생활비가 두세 배로 더 들어서 쓰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니까 자식된 도리로 어느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생신 때 드리는 용돈조차 적다고 불평하셨습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맞벌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빠듯한 살림살이였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머니는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으시면서도 그걸로는 부족하셨는지 수시로 전화하셔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관리비가 모자라다 하시고 어느 날은 급하게 결혼식을 가야 하니 축의금을 보태달라 하시고요. 나중에는 남편에게까지 돈이 모자라다는 말씀을 했나 봐요. 남편이 저한테 용돈을 받아 쓴다고 말하자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군요. 당신 아들한테 용돈 좀 주라고요. 정말 이해 안 가는 게 그 나이 되도록 통장에 당장 쓸 돈이 100만 원도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돈 몇십만 원이 없어서 매번 며느리에게 구질구질하게 돈을 달라는 거, 솔직히 부모로서 창피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럴 때마다 속은 뒤집어지는데 너무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께는 더더욱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나마 둘이 버는 거라 어찌어찌 감당이 된다는 게 다행이었죠. 아무튼 결혼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이런 문제로 남편과 싸우는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다 결혼한 지 얼마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부부 사이의 위기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시작된 일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머뭇거리며 한숨을 쉬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길, 나 회사에서 사고 쳤어. 난데없이 사고를 쳤다는 말에 저 역시 놀라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그러는 건데? 뭐 징계받을 정도로 큰일인 거야? 그 정도로 큰일이니까 그러지. 회사에 금전적으로 손해 끼치면 사장이 좋아하겠어? 나 지금 살어는 판을 걷는 기분이야.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도 안 봐주면 그게 무슨 회사야? 막말로 회사 돈 훔치는 것만 아니면 살릴 일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별다른 말도 없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걱정을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제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더군요.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장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인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네요. 사연은 업무상 과실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회계부서였는데 회사 돈을 가지고 몇 번 장난을 친 모양이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자기가 메꿔 놓았다가 나중에 거래처야 줘야 할 돈이 비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다른 직원이 감사부서에 남편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회사에서는 남편에게 구상권 청구까지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저한테는 창피해서 말을 안 했던 거죠. 설마 하니 겁대가리 없이 회사 돈 가지고 장난을 친 줄은 몰랐습니다. 고작해야 업무 실적을 못 채웠다거나 이런 사소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사고 쳐서 나오면 퇴직금도 다 못 받는 거 아시나요? 남편은 몇 천만 원 되는 돈을 회사에 그대로 반납하고 정말 땡전 한 푼 없이 퇴사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와중에 회사로부터 해고당하고 형사고소는 면했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실직했다는 사실이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짓을 한 남편에게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실직 후 한동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서로 눈치 보느라 대화조차 제대로 나누지는 못했어요. 저는 저대로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일단 모아둔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화나는 거 참고 있는 제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내가 조만간 재취업 준비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부탁 하나만 하자. 우리 부모님한테는 나 재취업할 때까지 비밀로 해주라. 부모님 아시면 걱정하실 텐데 말해봤자 좋을 거 없어. 장인 장모한테도 당분간은 비밀로 해줘. 그 말 듣는데 솔직히 기막혔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말하지 말라는 건 본인이 쪽팔려서 말하지 말라는 거지 부모 걱정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겠습니까? 이런 큰일을 왜 가족들한테 쉬쉬해야 하는 거야? 당신 잘못을 감추고 싶은 모양인데 웃기지 마. 나는 부모님한테 바로 말할 생각이었어. 당장 다음 달부터 내가 버는 돈으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나가는 돈 생각해봐. 내 월급으로 도저히 감당 못해. 그리고 부모님도 당연히 아셔야지. 당신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거잖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해? 당신 이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아직 파악을 못하나 본데 이런 일은 이혼까지 생각할 일이라는 거 몰라? 우리가 뭐 망하기라도 했어?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다고 이혼하겠다는 마누라가 세상에 어딨냐? 어쨌든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할 테니까 그전까지 당신은 모른 척해.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말할 거야. 당신 부모님은 알아서 해. 그리고 어머니 용돈은 내 돈으로는 못 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딱 몇 달만 당신이 좀 드려. 내가 어떻게든 재취업 빨리 할 테니까. 그거 하나만 부탁 좀 하자. 물론 부부가 서로 힘들 때 힘이 돼줘야 한다는 건 압니다. 사람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로 닥친 나쁜 일이라면 어떻게든 서로 힘합쳐 헤쳐나가는 게 맞죠. 하지만 남편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런 짓을 해서 회사에 잘렸다는 게 저로서는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부부 상황이 그런 줄도 모르고 시모는 꼬박꼬박 용돈 받을 날만 되면 돈 넣었냐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당장 우리 사정을 말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딱 몇 달만 참아달라길래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용돈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실직 후 저 혼자 외벌이 하다 보니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연히 매달 용돈 챙겨드리는 것도 버거웠고요. 물론 형편이 넉넉했다면 부모님께 드리는 돈 아깝게 생각 안 하고 기꺼이 도와드렸겠지만 빠듯한 살림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연히 친정 부모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 가진 부모가 무슨 죄인지 우리 부모님께 사위가 실직했다는 거 말하자 두 분은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지혜야, 그래도 어쩌겠냐? 아직 젊은데 설마 너 군기기라도 하겠어? 다른 데 취직할 때까지는 힘들어도 네가 조금 이해해주고 참아야지. 네가 힘들어서 어쩐다니? 엄마가 돈 좀 보내줄까? 당장 힘든 건 없어? 괜찮아요, 엄마. 내가 놀았으면 큰일이겠지만 일단 나오는 월급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이서방, 이 나쁜 놈이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는 왜 이런 마음고생을 시킨다니? 엄마가 속상해 죽겠다. 혹시 엄마 도움 필요하면 말해. 알았지? 차마 부모님께 돈 얘기는 할 수 없었는데도 어찌 내 사정을 그리 잘하시는 건지 제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붙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당분간 급한 대로 쓸 곳 있으면 써라. 더 필요하면 말해. 네가 엄마한테 돈 달라는 말 못하는 거 엄마도 안다. 힘든 일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못 견딜 정도로 너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굳이 참을 필요는 없어. 알겠지? 엄마 말 들으니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다행히 엄마 아빠께서는 딸 자식 고생한다며 반찬이며 먹을거리며 이것저것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죄송스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도 자기 아들이 백수가 된 줄도 모르고 눈치 없는 행동을 하는 시모와 시누이 때문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 후 3달이 넘도록 아르바이트는커녕 PC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미우면 시댁 식구들도 다 보기 싫은 법이라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밥 먹으러 오라는 것도 싫었고 반찬 갖다 주러 저희 집에 온다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어쩔 수 없이 시댁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집에 가려는 저를 시어머니가 붙잡으시더라고요. 예,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너희 오라고 했어.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저는 혹시 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걸 눈치채셨나 했습니다. 여참은 오늘 남편 일을 말씀드려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은 제가 전혀 예상도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열받은 저는 그날 시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죠. 너 우리 현주 월세살이 하는 거 알지? 근데 이사 갈 때가 돼서 전세를 알아보는데 전세값도 턱없이 모자라서 마음고생이 많더라. 요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대로 있다가는 영영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어. 고민 많이 하고 하는 말이니까 내 말 거역하지 말고 따라줬으면 하는구나. 뜬금없는 시누이 월세살이 얘기는 왜 하나 싶었습니다. 어리둥절한 얼굴로 앉아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네 아파트 말이다. 그걸 좀 팔았으면 해. 그 아파트 많이 올랐잖아. 아파트 값이라는 게 천년만년 계속 오르는 게 아니야. 엄마 생각에는 지금 이 가격이 아무래도 꼭지 같구나. 지금 파는 게 현명한 거야. 너 대출도 없다며? 그거 팔면 다 돈으로 남는 거잖아. 내 명의로 된 집을 팔으라는 말에 황당했던 저는 되물었습니다. 멀쩡한 아파트를 왜 팔아요, 어머니? 그거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거고 저는 앞으로 10년간은 팔 생각 없어요. 정색하며 말하자 어머니 얼굴이 아까와는 달리 차갑게 굳는 겁니다. 내가 괜히 하는 말 아니야. 실은 네 시누이 말이야. 언제까지 월세살이 하는 거 봐야 할지 내가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다. 네 아파트 팔아서 너희는 아파트 작은 거 하나 대출 껴서 사고 네 시누이 집 사는데 돈을 좀 보태줘. 네? 제 아파트 팔아서 아가씨 집 사는 거에 보태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 집 제 거예요. 제가 왜 그 집 팔아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해요? 저는 싫어요. 팔 생각 없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자고 하신 거면 저는 더 할 말 없어요. 정말 황당하게도 제 집을 팔아서 시누이 집 사는 거에 보태달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시댁 근처에 사는 시누이가 이사를 가야 하는데 전세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며 이참에 집을 사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누이 대출금 일부도 갚아달라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까지 하셨습니다. 아, 누가 그냥 네 돈을 마구잡이로 탈라니? 일단 보태주면 살면서 지들이 갚는다잖아. 너는 3배나 오른 아파트 파는 건데 손해보는 장사도 아니면서 가족 도와주는 일에 뭐 그리 정색을 하고 있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 손해보는 장사는 아닐 거다. 너는 시누이가 저렇게 월세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니? 하시며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는 싫어요. 아파트 팔아서 상급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래야 해요?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저한테 집 팔라고 강요하세요? 내가 왜 권리가 없어? 우리 아들도 같이 사는 집인데 나중에 그 집 팔아서 다른 데 이사 가면 우리 아들도 대출 같이 갚을 거 아니냐? 그럼 내 아들도 당연히 권리가 있는 거야. 그 말 듣는데 그동안 참고 있던 화가 순간적으로 확 솟구치더라고요. 어머니, 저 결혼할 때 도와준 거 하나 없으면서 저한테 그런 요구하는 거 창피하지 않으세요? 결혼해서 1년 동안 매달 용돈에 어머니 장 보는 거 비용에 병원비까지 매번 제가 다 대드렸잖아요. 근데 제 집까지 탐내는 거 정말 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 좀 하세요. 참다 못해 맺혀있던 말을 했는데 어머니가 제 말을 듣더니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갑자기 벌떡 일어나기까지 하시며 이러는 겁니다. 아무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너 집 팔아서 온 가족이 행복해지는 길인데 그렇게 고집 부리지 마. 정 싫다면 내 아들하고 살 이유가 있니? 우리 집 사정 나 몰라라는 며느리 나도 필요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아들하고 이혼해라. 어머니는 아마 자기 뜻을 이룰 마지막 카드로 이혼이라는 말을 꺼내신 듯 했지만 저는 어머니 입에서 나온 이혼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네? 이혼이요? 그깟 거 하고 말죠. 저도 마침 이놈의 집구석에 아주 질려버렸거든요. 어머니 말대로 이혼할게요.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뭐, 뭐,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혼하라면서요. 어머니 말대로 이 집구석에서 며느리 노릇하는 거 사표 내겠다고요. 남편 노릇 못하는 어머니 아들 먹여 살리는 거 힘들거든요. 제가 버는 돈 이 집 갖다 바치는 것도 넌덜머리 나요. 내 아들을 먹여 살린다니? 우리 아들이 너보다 돈도 잘 버는데 너를 먹여 살리는 거지. 어머니는 제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반응을 보이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큰 소리가 나는 게 이상했는지 그때 마침 제 남편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들어왔네. 당신이 그랬지? 당신 부모한테는 직접 말하겠다고. 지금 말해. 안 그럼 내가 그냥 확 다 불어버릴 거니까. 그러자 남편은 우물쭈물하며 상황 파악을 하려는 듯 했습니다. 너 지금 시댁에서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니? 얘 현수야. 내가 얘한테 너희 집 좀 팔아서 네 동생 사는 집 그 보태달라고 했다.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도 된다니? 엄마가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펄쩍 뛰면서 싫다고 하는구나. 네 집사람 좀 데려가서 말 좀 잘해봐. 아이, 엄마. 저한테 미리 귀뜸이라도 해주시지.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너도 네 마누라랑 같은 생각인 거냐? 어머니가 노발대발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말 안 하겠다는 거야? 좋아. 그럼 내가 할게. 어머니 아까 이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저 이 인간이랑 이혼하려고요. 저는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 눈 감아줄 만한 대인배가 아니라서요. 어머니 잘난 아들 회사에서 사고치고 잘렸거든요. 지금 제가 먹여 살리고 있고요. 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그동안 저한테 어쩜 그렇게 돈을 알뜰히 받아가셨어요? 제가 그때마다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 줄 아세요? 어떻게든 이 인간 죄 취업할 때까지는 참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저한테 함부로 집까지 팔라고 한 건 정말 못 참겠어요.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한 거니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당신 아들이 실직했다는 말을 듣더니 어머니는 갑자기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현수나 말해봐. 그게 사실이야? 네, 엄마. 내가 재취업하고 나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죄송해요.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좋은 직장을 왜 관둬? 너 아주 배가 불렀구나. 어머니는 심지어 아들이 제 발로 직장을 관둔 걸로 오해하시길래 제가 확실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발로 사표 내고 나왔으면 퇴직금이라도 받았겠죠. 이 사람 회사 돈 가지고 장난치다가 잘렸어요. 그나마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돈 반납만 받고 고소 면한 거라고요. 어머니 아들이 뭔 줄 아세요? 도둑놈이에요, 도둑놈. 어머니는 쓰러지는 신용을 내며 남편에게 기대더군요. 남편은 거의 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말할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사달을 내냐? 하며 제게 원망의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너 같으면 네 명의 아파트 팔아서 처갓집 식구 집 사달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주겠어? 정말 당신네 식구 질린다. 어머니가 집 안 팔 거면 당신이랑 이혼하래. 너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아예 여기 온 김에 오늘부터 당신은 여기 있어라.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비번 바꿔버릴 거니까. 제가 사납게 쏘아붙이자 그제야 어머니는 조금 수그러든 태도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 그건 내가 홧김에 한 말이야. 안 팔면 그만이지 뭘 이혼까지 한다고 그러냐? 어지간히 해라. 이러시길래 어머니나 어지간히 하세요. 말 한 번 뱉으면 주워 담기 힘들다는 거 아셔야죠. 이혼 소송에서 탈탈 털리기 싫으면 협의 이혼하라고 아들한테 얘기나 잘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 식구들에게 쏘아붙이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날이 이혼 전 시댁에 간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남편은 제가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나 봐요. 정말로 그날 집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혼까지 통보하고 나왔으니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하겠구나 했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실직 사실을 듣고서도 이혼하라는 말보다는 잘 이겨내라는 말을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집을 팔아 시누이 집을 사는데 보태달라고 했다는 말을 하자
엄마는 노발대발하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하더군요. 미친 노인네가 노망이 난 거니? 원,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지. 자식들 도움은 주지는 못할 망정 며느리한테 집을 팔라고 해? 아, 얘 안 되겠다. 너 이혼해. 지금 이혼해도 너 손해볼 거 없어. 네가 애가 있어 뭐가 있어. 당장 때려치우고 친정으로 들어와. 엄마, 안 그래도 어머니가 집 안 팔 거면 이혼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알겠다고 당신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쏘아붙이고 나왔어. 이혼할 거야, 엄마. 나도 그동안 너무 속 터졌는데 이혼 마음 먹고 나니까 얼른 하고 싶어. 내가 뭐하고 다 참고 살았나 모르겠어. 그 노인네가 집 안 팔면 이혼하라 그러던? 진짜 살다 살다 그렇게 고약스러운 시어머니는 듣도 보도 못했다. 네가 알아서 하겠지만 엄마는 빨리 이혼했으면 한다. 소송하면 엄마가 비용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해. 엄마는 이혼 소송을 해서라도 그 집 며느리로는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소송까지 생각했고요. 며칠간 이혼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코빼기도 안 비치던 인간이 전화를 해서 그러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한테는 잘 말씀드렸어. 당신 나랑 정말 이혼할 건 아니지? 그러길래 이혼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없어. 우리 부모님이 다 아셨고 당장 이혼하래. 안 그러면 당신의 집안 다 뒤엎는다고 하셨어. 소송에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주고 끝낼지 협의 이혼으로 둘이 적당히 헤어질지 당신이 선택해. 그러자 한참을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하는 말이 조용히 갈라서자고 하는 겁니다. 정 그러겠다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혹시 그럼 내가 결혼할 때 보탠 돈은 줄 수 있니? 이렇게 쪼잔한 말을 하길래 집에 있는 가구랑 가전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이 다 팔아서 살림에 보태라. 당신이 보탠 건 그것뿐이잖아. 나도 결혼하면서 쓴 돈 손해본 거 많아. 계산적으로 나온다면 나도 철저히 계산해 줘봐? 한숨을 푹 쉬던 남편 놈은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는 협의 이혼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어차피 소송해봐야 비용도 들고 혼인기간도 짧아서 위자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그 인간이 이혼 못하겠다고 버티지 않는 게 다행이었죠. 그 후 이혼할 때까지 시어머니며 신우전화는 모조리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따로 만나 이혼 서류 도장 받았고요. 법원에서 서류 내려갈 때 한 번 봤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숙려기간도 짧더라고요. 나눌 재산도 없었기에 저희 부부는 그야말로 초스피드로 이혼한 셈입니다. 신혼집은 남편 집 다 빼서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저는 그 집 비우고 친정으로 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친정인 분당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느낀 건 많아요. 저는 결혼 전에 나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힘으로 결혼할 거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혼해보니 현실은 달랐습니다. 사랑 하나만 보고 시작했던 연애였지만 결혼하고 남편의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속속들이 알게 된 순간부터는 부부 사이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시댁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아들 내외에게 기대는 건 며느리 입장에서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안타까운 말이지만 왜 사람들이 그토록 조건 따지는 건지 실제로 나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보니 알겠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경제력만큼은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가진 게 없으면 염치까지 없어진다는 거 저는 시댁 식구들 보면서 알았습니다. 만약 아직 미혼인 분이 계시거나 또는 현재 만나고 있는 애인이 없다면 앞으로 결혼할 배우자에 대해서는 경제력과 집안 환경도 반드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혹시라도 나중에 후회하며 저처럼 이혼을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